영상 순서대로 올려줄 테니까. 누가 향수 뿌려가지고. 다 뿌려 다. 누구겠냐? 자, 잠깐만 열고 합시다. 두 개 다 나눠서 fx, gx인데 자 보자. 지금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요. 호함수, 기함수. 그렇죠. 원점 대신 기함수. 자, 그다음에 g 마이너스 x는 gx랑 똑같대요. 호함수, 기함수, 우함수. 대칭성 이용하겠다는 느낌이 확 온다, 그렇죠? 자, 이렇게 g랑 f는 서로 기함수, 우함수인 상태인데, 자, 먼저 0에서 3까지 fx, dx가 자 1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기함수 그래프 그려서 자 면적 확인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원점 대칭의 그래프에서 0에서 3까지의 요 면적이 지금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이지? 마산에서 그치 0까지가 요 이제 음의 정적분의 면적은 그냥 어쨌든 1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조건 0에서 3까지의 gx dx가 자 2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것도 그려야겠죠. 자 y축 대칭의 우함수를 그리고 나면 자 0에서 3까지의 지금 정적분 결과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gx에서 자 요 면적이면 반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3에서 0까지도 얼마다? 그치 2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인 거. 자 근데 나한테 3에서 3까지의 fx 더하기 gx의 정적분을 하래. fx는 어차피 기하함수니까 후간에 대칭성이 있으니까 적분해봤자 얼마일까? 0이겠죠. 계산할 필요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gx는 우함수가 되니까 3에서 3까지 할 것 같으면 그냥 봐도 얼마고? 4고, 아니면 바꾼다 치면 2배의 0에서 3까지의 gx dx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니까 자, 이 자리에 2 넣으면서 4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고. 그치? 끝? easy? 넘어갈까요? 그럼 거기에 하나만 적어봐봐. 인테그랄 마 a에서 a까지 x gx dx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 다 했어. 마에서 a까지 x gx dx 얼마? 0이죠. 왜? 자, 그쵸? 마이너스 구간에 무슨 성이 보이고 일단은 대칭성 보이고, gx는 무슨 함수고, 우함수고, x는 무슨 함수고, 기함수.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무슨 함수였기 때문에 기함수니까 0이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되겠지. 알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다시 마에서 a까지 x제곱 fx dx는 뭐가 될까요? 생각해. 밥솥 소리 같은데. 물 트는 소리잖아. 이거 당신까지 생각을 하라고. 왜 바깥 소리에 집중을 해? 그러면은 여기 집중해. 이거 얼마야? 0 이것도 0이지. 이거 0인 이유는 x제곱이 무슨 함수고? 기함수 우함수고 fx가 무슨 함수라서? 기함수. 그렇지. 그래서 짝수처럼 홀수자 곱해서 결과는 홀수자가 남으니까 기함수라서 0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생각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88번으로 가보자. 자 188번의 연속 함수 fx 연속입니다. 끊어짐 없을 거고. 자 아래쪽 조건 만족시킬 때 0에서 10까지의 fx dx 자 정적분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가조건 보니까 0에서 4까지의 구간에서 함수식 fx는 2차 함수식으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정해졌네. 그러면 내 2차 함수는 어떻게 블록한 상태인데? 위로 블록한 상태인데 절편이 얼마나 완전한 상태? 0과 그렇지 4인 상태. 자 그럼 x는 2에서 대칭축을 가진 이 위로 블록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나의 2차함수 그래프 그려졌다 이런 생각이네. 자 그런데 얘가 나조건을 보니까 현재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가 fx랑 똑같대요. 정말 몇 칸 이후의 함수값이 4칸 이후의 함수값이 그 4칸 이전의 함수값이랑 어떻다? 같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몇 칸 옮기라 계속? 4칸 옮기라는 거니까 그치 몇 칸씩 복붙한다는 느낌이죠. 그치 4칸씩 복붙한다 이런 의미네. 자 그래서 4칸씩 옮겨주면서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얘는 4에서 8까지의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얘는 8에서 10까지의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그 0에서부터 10까지의 fx의 dx 정적분 하라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한 주기 면적 찾아서 몇 배 하고 2배 하고
판에서 C까지의 정적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판에서 C까지의 정적분,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정적분이랑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0에서 그치 2까지 fx dx랑 똑같죠. 그래서 구간 내에서 정해진 함수식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됐니? 산수 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패스. 자, 넘어가서 194번으로 가봅시다. 됐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됐어. 빨리 해, 패스. 넘어가. 194번. 자, 194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항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fx가 인테그럴 지금 1에서 x까지 x-t, ft, dt가 자 x 사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를 만족시킨다. 자, 근데 f-를 찾으라. 자, 선생님 밑줄 친 표현을 보자마자 생각 드는 것은 얘는 무엇으로 무엇된 뭐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말 자체를 그냥 기억해. 알겠어? 해야 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에서 구간의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일단은 위 끝이랑 아래 끝이 똑같도록 하는 x값을 넣는 거래. 자, 그래서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어차피 0이고요. 우변도 1 넣으면 그냥 1 빼기 3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냥 0인 게 검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 넣는 건 큰 의미가 없어졌고 두 번째로 양변의 식을 우리가 무엇하겠다는 생각이었지? 미분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거 미분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적분 변수가 x니까 t니까 자, 이 적분 변수 안에 있는 또 다른 바깥쪽에 있는 변수 x는 밖으로 탈출시켜줘야 되는 거였고, 그럼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이 식 변수 분리하면 먼저 인테그랄 1에서 x까지의 자, x 곱하기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의 tft dt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 맞지? 자, 그런데 여기 x는 아직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자, x 밖으로 꺼내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네가 그래서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표현했네. 컷? 자, 나의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단원 평가 볼게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거짓말. 야, 표정 풀어. 진짜요? 어. 웃어. 내일 바로 치면 아니에요. 수요일날 바로 치면 힘드니까 금요일쯤에 칩시다. 원래 치려고 해서 다시 나의 검증. 어우, 집중해 빨리요. 자, 미분할 준비 끝났죠? 미분해봐. 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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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 미분해보세요. x에 대해서. ddx. 마스크 쓰고 온다. 마스크 쓰고 욕할 거야. 봅시다. 이거 x고 얘도 x에 대한 함수니까 무슨 미분 써야 됐습니까? 그렇죠. 고배 미분 썼어야 됐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나왔었고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될 겁니까? fx 그치 x fx 나와. 그리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x. 자 그래서 요거 사라지면서 예뻐졌었고 자 그래서 이 미분된 결과가 4x 상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치? 또다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내가 찾는 건 어차피 f-1입니다. fx를 찾자는 얘기니까 나야 이제 뭐 해야 될까? 너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양변 미분하면서 이런 함등관계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자 그래서 f-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안 해?
빨리 생각해. 아 답답해. 서연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뭐가 생길 거니까 좌변에 fx가 생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자 이것도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인데 양변에 1 넣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냥 양변의 등호관계 성립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fx가 자 그대로 12x제곱 마이너스 6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해서 f 마이너스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2 마이너스 6된에서 정답을 6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컷!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다음 내용들도 쭉 개념 설명을 할 건데 교재에는 몇 페이지로 보시냐면 뭐 특별히 정리할 페이지는 없고 이제 그냥 활용되는 내용인데 그 활용되는 내용 중에 거기 204페이지에 필수 예제 12번을 좀 볼게요. 204쪽에 필수 예제 12번 찾았나요? 네. 네. 거기 보면 지금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돼 있다 얘들아, 그쵸? 네. 근데 적분 구간의 변수가 몇 군데 있지? 두 군데요. 두 군데에 다 있다, 그쵸? 네. 위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습니까? 밑에. 밑에도 있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 문제.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의 변수가 둘 다 들어간 구조가 있는데 그건 별표 치시고 기하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해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어차피 수트에서 물 형태는 그 구조밖에 없어. 적분구간에 둘 다 변수 들어가는 게 x에서 x 플러스 5까지 밖에 없거든. 나중에 미적분 가면 훨씬 다양한 형태로 변수 표현이 생길 건데 그럼 미적분 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일단 잘 보자. 자, 첫 번째 인테그랄 gx라는 함수를 만약에 인테그랄 x에서 x 더하기 2까지의 ft dt라고 둔다 치면 얘를 계산하는 대수적 방법은 어차피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둔다 치면 얘의 적분 구간이 x에서 x 플러스 2인 것까지니까 그치? 대수적인 그냥 계산으로서는 얘가 라지 f x 플러스 2 마이너스 라지 f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 뭐 기하학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건데 이 기하학적인 의미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봅시다. 어쨌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윗끝이랑 아랫끝 어떻도록 하는 같도록 하는 x값을 넣어야 되는데 x랑 x 플러스 2가 같은 값이 될 수 있을까? 없잖아, 그치? 그럼 윗끝 아랫끝은 같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더할 수밖에 없을까? 미분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자. 얘를 미분을 할 거야, gx를. 그럼 g'x는 먼저 대수적으로 얘가 요 라지 f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라지 fx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속미분하고 무슨 미분? 겉미분도 해야 되겠네. 자, 겉미분 먼저 하면 라지 f 프라임에 x 플러스 2 어차피 속미분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생략되고 빼기 라지 f 프라임 x. 자, 그럼 라지 f의 프라임이 그냥 무슨 f가 될 거니까? 스몰 f가 될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g'x라는 것은 gx라는 함수의 무슨 함수니까? 도함수니까 내 도함수 그래프가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차로 그냥 표현이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이제 잘 봐야 돼. 대수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의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저기 있는 gx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쌤이 지금 적분 변수가 t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t축에 대한 ft라는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y는 ft라는 함수를 지금 적분 변수의 구간이 적분 구간이 x부터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러한 ft 그래프에서 x 좌표가 x인 것부터 x 좌표가 x 플러스 2인 것까지 요만큼 적분한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면적만큼을 지금 현재 무슨 x라고 두는 거냐면
gx라고 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x 값이 이렇게 저기 왼쪽에 있으면 우리 정적분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아 양수. 양의 면적을 적분했으니까 양수겠죠. gx의 함수 값이. 그럼 양수로 가다가 이게 x 값이 점점 오른쪽 옮겨오다가 자, 이런 데 가게 되면 함수 값이 음수인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럼 우리 정적분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x 값에 따라서 일단 이 gx랑 면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변화하다가 이렇게 쭉 계속 가다가 나중에 0이 되는 순간도 생길 거고 그러다가 음수가 되면서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또 얘는 음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무슨 수로 바뀌게 될까? 양수 구간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이해했니? 그럼 gx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x 값에 따라서 있으니까 하나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함수가 변화를 하면 그 gx라는 함수의 최대랑 뭐가 궁금할까? 최소나 아니면 극대나 무슨 값들이? 극소값들이 궁금할 거야. 그게 언제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네가 이제 찾아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찾아야 볼게요. 자, 그대로 연습장판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적습니다. 교재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 FTO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좀 러프하게 그려야 되는데. 저 이문지 않아. 갖고 오세요. 됐니? 그런 느낌이야 지금. 자, 다시 잘 봐야 돼. 자, 적분하는 구간의 변수인 x가 먼저 저기 왼쪽에 있을 때부터 볼게요. 여기쯤에 x가 있었다 칩시다. 자, 그래서 두 칸 더 가서 여기 x 플러스 이만큼 왔다 칩시다. 이렇게 생긴 지금 이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만큼이 gx라는 함수로 표현이 된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 하나 생각해보자. x값을 쌤이 조금 키웠어. 키우면 시작하는 x값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 똑같이 구간 길이가 2니까 x 플러스 2라는 구간이 끝나는 것도 자 조금씩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지금 연두색 부분의 면적이 만들어질 거야. 질문? 분홍색 면적이 넓습니까? 연두색 면적이 넓습니까? 분홍색이 넓어요? 연두색이 넓어요? 연두색. 똑같. 모르는 거 아니다. 아니다. 분홍색이 넓네. 왜냐면 저거 두개 그 가로는 밑면이 밑면이 더 높으니까. 높으니까 분홍색이 높네. 높이는 아니 사각형이 아니야. 곡선을 둘러싼 면적이야. 왜 그래? 아 곡선이에요. 네, 곡선이에요. 아 그래도 분홍색 한. 자, 두 종의 면적을 비교할 때 딱 뭐 하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상태고 당연히 지금 여기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폭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치? 그럼 내가 어떤 함수값들을 지금 차곡차곡 적분했냐를 보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분홍색 면적만 가지는 부분 요 면적이에요. 분홍색 색칠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연두색만 가지는 부분은 요 연두색 면적이에요. 당연히 이 분홍색만 가진 면적이 연두색이 가진 면적보다 더 어떠니까? 크니까. 그럼 이 주황 분홍색의 gx가 연두색의 gx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둘의 지금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그냥 둘게.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될 거야. 이해했니? 그럼 이때 이 면적을 나타내는 연두색 면적은 g의 x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된 거. 그래서 자 그럼 gx가 크다? gx 플러스 델타 x가 크다? gx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야. 됐니?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무지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연두색이 이렇게 더 좁아지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런 구간에서는 x값이 늘어났을 때 gx라는 함수값은 줄어들었어요. 그럼 g라는 함수값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 감소하고 있는 상태? 감소하고 있는 상태. 얘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면적은 커지고 있을까 작아지고 있을까?
작아지겠지 점점 작아지니까 정정 공렬가 점점 작아지니까 gx가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구간이 되냐면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언제까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해했니? 자, 언제까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쭉쭉쭉쭉 가면서 음의 면적이 되면 너네 헷갈리겠네? 와, 이거 지금 너네 아직 안 들리셔. 화낼 거잖아. 네. 네. 찍어. 괜찮아요. 맞아요. 거의. 뭐 찍을게요. 그럼 그냥 해.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다 아니 그냥 하면 돼. 하고 또 해. 두 번 해. 그렇지. 해답은 정해져 있는데 뭘 자꾸 너네한테 내가 질문을 하네. 그럼 그거 하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면적이 점점 줄어드니까 gx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음의 면적을 표현하면 어쨌든 포함하면 또 정적분이 점점 더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질 거야. 양의 면적이나 음의 면적을 지우기 시작할 거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정적분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 계속 작아질 거야. 언제까지 작아질까? 그치? 여기 음의 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을 나타낼 때까지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함수의 대칭축을 쌤이 하나 정해줘 볼게요. 여기 있는 함수의 대칭축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인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는 얘가 언제까지 감소를 하냐면 여기 x에서의 g의 함수값이랑 x 플러스 2에서의 이 ft의 함수값이 높이가 딱 어떤 순간이 될 때? 같은 순간이 될 때가 가장 낮은 음의 면적들을 다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x에서랑 x 플러스 2에서의 둘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자 이렇게 주황색 면적이 생길 때가 이때가 gx가 가지는 최 무슨 값이 될까? 속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지. 그럼 그 이전까지는 gx는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생각이야?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이야. 면적이 계속 줄어드니까. 되었어?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최소를 가지는 순간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넓이가 다시 뭐 하고 있을까? 증가하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gx가 최소인 부분이 자 여기는 gx가 지금 이제 다시 증가로 변화하는 구간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gx가 다시 최소를 가지는 게 아니라 무슨 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극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 극소가 지금 현재 gx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니? 자 지금 음의 면적이라서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양의 면적을 다시 바꿔줄게. 자 여기서 다시 보자. 자 이렇게 y는 ft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직선이야. 마음 편하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직선으로 다시 가야죠. 이렇게 가자. 파도 모양. 아주 좋아. 아시죠? 네. 자 여기 x부터 여기 x 플러스 2까지가 먼저 기준이 되는 gx라고 봅시다. 델타 x만큼 진행된 여기 x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 여기 그러면 다시 또 진행된 좌표가 x 플러스 2 플러스 델타 x 자 이렇게 주황색 면적이 또 생길 거예요. 이 주황색 면적을 우리가 g에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줄 수 있다. 그치? 자 노란색 주황색 중에 누가 넓다? 노란색이 당연히 더 넓다는 생각이 이제 든다. 그쵸? 그럼 여기서도 x 값이 증가하면서 gx는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해보자. gx의 증가와 감소를 논하거든? 그럼 이게 gx가 언제 감소하는지는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지금 쌤이 너네 보기 편하라고 델타 x를 크게 했다. 크게 폭을 넓게 놔뒀지만 만약에 얘들아 이 델타 x가 0으로 수렴하는 상태라면 이 둘의 폭은 아주 어떻게 되는 걸까? 좁아지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보자. 지금 여기 연두색만 가지는 부분이 자 내가 변화했을 때 얘가 빠지는 면적이죠. 빼주는 면적이지. 그치? 변화 후에 전체 면적을 관찰할 때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주황색 면적은 더해주는 면적입니까? 빼주는 면적입니까? 더해주는 면적입니다. 다시 아니 그렇잖아. 이 기존에 있던 이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화했을 때
이만큼은 없어지는 면적이니까 빠지는 면적. 이만큼은 새로 생기는 면적이니까 더해지는 면적이라고요. 더해지는 면적이 지금 빠지는 면적이 더해지는 면적보다 큰 면적이 되는 거니까 GX는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관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더해지는 면적이 더 커지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좀 알아보겠어? 네. 근데 그 델타 X를 0으로 보내잖아. 그럼 이 폭이 엄청 어떻게 될까? 좁아져. 그럼 폭이 좁아지면 이 면적은 우리가 구분구조법 할 때 했잖아. 구분구조법에 아주 얇은 직사각형들을 선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뭐가 된 거다? 면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 폭이 엄청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좁아지면 얘는 사실 선 하나의 길이가 되는 거지 않을까? 이해했어?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그럼 이 빠지는 면적이라는 건 사실 뭐가 되냐면 얘가 여기에 한없이 아주 가까워지니까 이 빠지는 면적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선 하나 그냥 길이만 돼,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는 x에서 무슨 값이 되죠?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빠지는 면적이 fx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x 플러스 이게 연두색 x 플러스로 막 다가가다가 그때 이 아주 폭 좁은 면적은 요 길이가 될 거고 요 길이는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되니까 더해주는 면적이 fx 플러스 2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fx랑 f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gx가 증가하고 감소함을 논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기하학적으로. 됐니? 그럼 이제 봐봐. x에서의 함수값이랑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지? x에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게 더 큰 거야. 더 많이 빠지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gx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x값이 변하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아직도 x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지. 그럼 계속 크다가 이후에 얘가 다시 x 플러스 1에서 함수값이 커지다가 둘이 딱 어떻게 되는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에 감소하는 것이 멈춘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그걸 좀 더 지나고 나면 이후에는 x가 아니라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까?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보태주는 면적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gx가 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증가하는 상태라는 게 인지가 돼야 돼.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 내 머릿속에 넣으면서 내용 정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빠지는 면적이 x에서의 함수의 함수값이라는 얘기야. 순간적인 변화를 관찰했을 때. 그래서 언제 다시 증가 감소가 멈추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x에서라. 여기 두 칸 갔을 때 x 플러스 2에서야.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에 증가와 감소가 멈춰요. 자, 그럼 보자. gx가 감소하는 건 언제였냐면 왼쪽에 있는 x에서의 함수값이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클 때였습니다. 이때 gx가 감소했고, 자 그러다가 여기서 fx랑 fx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순간에 감소를 멈추었고, 그럼 얘가 좀 더 진행이 돼서 x에서의 함수값이랑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상태가 되버리면 이런 흰색이 구조일 때, 자 그러할 때 이제 gx는 뭘 하게 되냐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색깔 통 좀 할까? 자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변하는 이 멈추는 이 순간은 gx의 무슨 소가 되는 지점일까요? 극소가 되는 지점이죠. 그럼 극소만 가지니까 얘는 결국 극소이자 무슨 소가 된다?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될 때는 결국엔 이 f의 함수값 두 개가 같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게 기하학적인 해석이지. 쌤이 정적분은 모조리 기하학적인 해석이랑 유순적 해석을 대수적 해석의 관계성을 판단을 해야 분명히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G'X가 fx 더하기 2 마이너스 fx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무엇 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얘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의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이 fx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fx 더하기 2가 fx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그런 범위의 x값일 때 gx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죠. 방금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랑 모양이 어떠하지? 뭐야? 똑같지 그지?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x에서의 함수값보다 클 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해서 사실 근데 이건 미분을
수투에서는 못해요.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근데 개념을 해서 그냥 시키고 있고 우리 어차피 겉미분 속미분 하니까 이렇게 대수적인 계산이랑 기하학적인 의미를 어쨌든 매칭을 시켜 나가야 된다. 자, 시작하시고 정리. 자, 이거 정리 끝나면 다시 이랑. 자, 잘 알아들었죠?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괜찮을 거야. 네, 2분 아 2분의 5. 2분의 5 부터 2분의 9까지 네. 정적분 하나 갈까요? 아. 왜 2분의 5냐고? 아 이어서 2분의 5 아니에요? 플러스 이게 지금 대칭성이 있는 거고 딱 현재 구간 길이가 총 얼마니까 x에서 x 플러스 2까지면 2까지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2인 상태인데 그럼 여기 시작하는 부분의 x 값은 이 축으로부터 절반이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1 떨어졌을 때. 그래서 2분의 7에서 1 빼서 시작하는 정적분의 위치가 2분의 5. 그래서 x 좌표가 2분의 5일 때 현재 gx라는 이 면적이 최소 면적이 맞는 거야. 됐냐? 네. 계산한다? 3분의 1t 감승해 마이너스 2분의 7t 제곱에 플러스 몇 t? 6t 주고 드르르 2분의 5부터 2분의 9까지. 와 9에 상승해야 되네. 너무 즐겁다. 자 여기까지 계산합시다. 이거죠. 그렇게 복잡한 건 않나요? 화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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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3분의 1에 2분의 9의 상승이면 8분의 9의 상승 마이너스 8분의 5의 상승 마이너스 2분의 7의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5 25 플러스 자 6에다가 이거 2개 빼면 그래도 간단한 2네. 다행이다. 자 이거 계산합시다. 3의 6승밖에 안 돼요. 3의 6승은 얼마야? 720. 그렇지. 729죠. 그러면 8분의 729에서 125 빼면 되니까 얘는 8분의 흡차 604 거기에 몇 분의 몇 배도? 3분의 1 배도. 자 3의 배수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저기 일단 짝수니까 약분은 되겠다. 그치? 짝수 약분합시다. 딱 4도 되겠네. 2분의 4 하면 151 이렇게까지. 생겨? 자 그래서 6분의 151 먼저 생겼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4분의 너네 학교 시험에도 이 정도 계산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해주는 거야. 81 빼기 25 하면 56. 그치 56이고 자 4니까 4로 약분이 되네. 그래도 얼마? 14. 자 이 약분에서 77에 마이너스 49 생기고 그대로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자 6분의 151에서 마이너스 37이 되겠네. 자 그럼 6분의 37 곱하기 자 그대로 6 하면 67에 40 18 마이너스 222 이렇게 된겨? 자 그럼 6 마이너스 6분의 7 11. 11 끝. 이렇게 GS의 최소값이 정리됩니다. 됐나요?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얘는 구간의 변화가 없는 함수니까 우리가 방금 그렸던 거 구간의 변화가 있는 함수를 가져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구간이 나누어진 상태로 두 가지로 주어질 건데 자 x가 4 이하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라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일 때, 자,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0부터 4까지로 가고요. (4부터 8까지로) 하고 대신에 주어진 함수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 좀 애매하네. 해? 자, 이렇게 두는 걸로 하고 공부해야지. 자, 이때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인테그랄 또 x에서 x 플러스 2까지의 ft dt로 줍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이렇게 가보자. 자, 나의 x값 범위가 0부터 6까지일 때, 현재 gx의 극대와 극소일 때의 x값을 모두 구하시기로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적분교형 구간의 변수가 둘 다 나오면 기하학적으로 해석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든다 그죠? 자 그려봅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t축으로 가야겠죠. ft를 접근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들어가는데 걔는 0분에서 4까지예요. 0,4 지나면서 4,0 지날 거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 그려지고 그지? 자 4에서 8까지는 2차 함수 그려지는데 그냥 절편이 딱딱 나와있네. 자 어떻게 블록하면서? 위로 블록하면서. 그럼 함수값이 좀 중요하겠네. 여기 y절편 이제 4입니다. 얘 6에서의 함수값은 6, 얼마가 되지? 6, 얼마? 6, 얼마? 4. 그래서 여기 꼭대기가 똑같은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려져. 된 거지. 이게 FT 그래프야.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겠다?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접근을 하겠다. 구간 길이는 얼마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2로. 자 이렇게 폭의 일정한 점적분을 쭉 이어나갈 때 유면적이 gx가 나오는데 그럼 처음에 0부터 출발할 때 gx는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감소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 감소하고 있겠죠. 언제까지 감소한다고? x에서의 함수값이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 어떨 때까지? 클 때까지. 왼쪽이 빠지는 면적이 오른쪽이 뭐해지는 면적이야? 더해지는 면적이야. 그러니까 빠지는 면적이랑 더해지는 면적 대소 비교 간에 자 이들이 높이가 딱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감소한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높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 x라고 뒀을 때 구간의 폭이 2게 유지가 되니까 여기가 x 플러스 2이면서 둘의 함수값이 같을 때 요 면적이 현재 gx라는 함수가 가지는 최 무슨 값이 되는 걸까요? 속값이 되는 거겠죠. gx의 극소가 되겠지 그럼. 이해했니? 그럼 이게 다시 또도도 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함수가 더 크니까 gx는 뭐 하기 시작할 거고? 증가. 근데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증가하다가 또 무슨 대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 극대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왜? 여기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 얘가 오른쪽이잖아. x 플러스 2 왼쪽이 x. 그럼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x에서의 함수값이 또 가다 보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 같아지는 순간이 다시 생기지.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이 gx라는 점적분, 즉 이 면적은 그 무슨 값이 될 거다? 대가 될 거다. 얘가 또 똑같아지는 순간에. 그럼 이런 형태일 때 gx의 극대가 또 생기겠죠. 이후에 또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은 낮아지고 여기서는 더 큰 거니까. 그러면 이후에 gx는 또 뭐 하기 시작할까? 감소하면서 쭉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극대와 극소가 될 때 그 극대가 극소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에 대응되는 x값을 모두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극소 몇 번 생기고요? 한 번 생기고 그 다음에 극대 몇 번 생기고? 한 번 생긴다. 자 그럼 극소 생기는 데부터 하게 해보자. x가 일단 극대 생기는 데부터 해보자. 극대가 편할 것 같네. 자 이 2차 함수의 무슨 축이? 대칭축의 x는 얼마? 6인 거고 여전히 여기 폭이 2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절반으로 나눈 폭의 길이는 얼마가 되면서? 1이 되면서 그럼 나의 x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뭐를 갖는다? 대를 갖는다. 그래서 극대를 갖는 x의 좌표는 x가 5일 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극소를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극소를 가질 때는 x에서의 함수값을 몇 차 함수를 써야 되고 1차 함수를 써야 돼.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생기는 요 함수값은 f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4가 되는 거고 대신에 x 플러스 2에서 쓸 함수값은 1차 함수가 아니라 몇 차 함수의 함수값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함수값이 f의 x 플러스 2. 그치? 2차 함수에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생각인 거지. 이해해? 그럼 이들이 어떻도록 하는? 같도록 하는 x값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지금 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공통인수 없으니까 열심히 뭐 해야 된다는 생각? 전개해야 된다는 생각. 그치? 자 푼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에 전개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인데 플러스 8x 마이너스 얼마? 12 좌변 싹 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은 0이 돼요. 자 인수분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겠네. 근해 공식 쓰면 x는 몇 분의? 2분의 9 틀마루트 99
81 마이너스 4 곱하기 16 64 해서 얘는 2분의 9 뿔마 루트 15가 생겨요. 17이 생겨요. 그럼 이 중에 어떤 x값이 나의 x값일까? 나의 x좌표는 현재 얼마보다는 4보다는 어느 쪽에 있지? 왼쪽에 작은 쪽에 있는 거지. 반대죠. 그럼 여기 플러스 버전은 4보다 어떤 값이니까? 큰 버전이니까 나의 x값은 늘 2분의 뭐가 된다? 9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지. 알아야 합니다. 잘 체크하시고 정적분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재밌네. 그래프 해석을 좀 할게요. 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봐. 영세계 수학2야. 수학2라고 해서 그렇지 적분이잖아. 그렇지? 이분이랑 적분을 해. 그 계단 발견을. 근데 그걸 대충 다루면 되겠니? 안 되잖아. 그러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반뚜껑 열고 뛰쳐나와서 야 내가 이렇게 미적분하라고 지금 만든 줄 알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왜 이딴 걸 만들었냐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문제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자,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인데 의미 그냥 2라고 좀 정리를 합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전에 쌤이 설명하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얘들아 우리가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기하학적인 의미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그래 그렇잖아. 이 A에서 B까지의 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S라고 그러면 이 면적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상이었어. 그치?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f'x와 fx는 서로 fx를 무엇하면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 f'x를 뭐하면 적분하면 이제 f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1절. 그래서 우리 f'x를 주어진 함수 fx에 무슨 함수라고 불러오고 있었고 부함수. 그래서 얘는 사실 유도함수였고 그치? f'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fx의 증감을 논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f'의 부호 변화가 fx의 증감을 논하는 거였는데 f'x가 그럼 만약에 이 f'x가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 얘기야. 자 여기가 지금 A라고 하고 여기를 쌤이 지금 만약에 B라고 한다 치면 나의 fx 그래프는 A에서는 극 무슨 값을 가지고 대를 가지고 B에서는 극 무슨 값을 가지게 됩니까? 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연님? 네.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자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지금 FA고 여기 B에서의 함수값이 FB가 되는데 자 인테그랄에 F'X의 A부터 B까지의 이 도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한 식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하학적으로는 이 무엇을 뜻하는 거고 면적을 뜻하는 거고 개수적으로는 스몰 F'을 적분하면 무슨 F가 될 거니까 그냥 스몰 F가 될 거니까 이 F에 대해서 지금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얘의 계산 결과는 F 먹빼기 B 빼기 F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게 대수적 계산이었어. 그치? 근데 FB-FA는 그럼 뭘 뜻하냐면 이 원래 함수에서 B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의 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그럼 쌤이 요 면적을 한번 S라고 둔다라고 쳐봅시다. 요 면적을 S라고 두면 기하학적으로 얘 지금 정적분의 계산은 플러스 S를 나타낸다 마이너스 S를 나타낸다 마이너스 S를 나타낸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작은 값에서 어떤 값을 뺀 거니까? 큰 값을 뺀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부호를 바꿔서 표현하면 S가 FA 마이너스 FB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FA 빼기 FB라는 것은 여기 극대에서 극소까지의 폭이 차이가 얼마만큼 난다? S만큼 난다. 쌤이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면적만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였어. 이해했니? 그러니까 지금 A에서의 극대값이 생겼는데 적분하는 면적만큼 함수값이 뭐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알아들었니? 그래서 이 내용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그럼 이제 얘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1, 2, 3 절편의 간격이 일정한 상태면 3차 함수가 무슨 성 있게 그려진 거니까 대칭성 있게 그려진 거니까 이 면적 S랑 이 면적 S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F'X 3차 함수가 대칭성 있게 그려진 이런 도함수를 가진 4차 함수 Fx가 이 이전에서는 감소함수 쭉 가다가 극소 가졌다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때까지 가는 동안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야? S라는 면적만큼 증가한 거야. 알겠지? 면적만큼 증가한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S만큼 올라갔어요. S만큼 올라갔는데 다시 3까지 가는 동안 S만큼 또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돼. 또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성 있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대칭성 있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없던 거야. 그래서 면적만큼, 도함수의 면적만큼 증가한 함수가 나타낸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기다려주시나요? 기다리는 동생 예제 적고 있겠습니다. 저 화장실 다녀요. 다녀오세요. 두배 차이 나네. 원래 자, 봅시다.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이 각각 a와 b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는 2라고 되어 있고 b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x라는 함수는 x는 b에서 극대값 10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때 가능한 극소값을 다 찾으래. 자, f'x가 있으니까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나쁘죠? 자, 내 fx는 a에서 뭘 가지고요? 극소를 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에 b에서 뭘 가진 다음에? 극대 가졌다가 C에서 뭘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무지성으로 막 끓이는 건 아니라는 거지. 면적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니까 이 면적이 현재 얼마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가 얼마만큼? 이만큼 난다는 생각이고 다시 요 면적은 지금 문제가 얼마로 되어 있으니까?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얘는 극대에서 극소까지 얼마 감소한다? 그치 5만큼 감소했다 이런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fx의 x는 b에서 극대값이 10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b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좀 높은 극소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8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 다음에 더 낮은 극소값은 그치? 10에서 5만큼 떨어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다야. 어렵네? 쉽지 않은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을 할까? 어마어마. 이건 변화율이잖아. 네. 변화하는 변화율을 가지고 변하는 대상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야. 와. 알고 뭐 하는 거야? 엄청나다. 아, 미안하다. 그래 알겠어요. 어. 아.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 해볼까? 이해했어. 네. 아, 그래? 이해했구나. 아, 예, 맞아. 해주세요. 아니야. 해주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괜찮아. 해주세요. 이해 아, 아니야. 아, 이해 못했어요.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아, 뭐, 칼을 썼잖아.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율을 가지고 변화량을 계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비가 내리는 속도를 보고 강수량을 계산했다는 건 똑같아. 와, 대박. 아 진짜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참가자. 미안해. 게 있어? 이거 진짜 실제로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비 오는 거 보고 계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측정을 받았어. 받아서? 바가지 받았어. 그치. 받아서 그게 제일 정확하지. 그치. 자 이제 이번 봅시다. 다시. 기상청 봐봐. 그럼 알 수 있겠네. 자, 4참수 y는 fx가 있어요. 근데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래. 자, 여기 0, 여기 3, 여기 6. 얘가 fx입니다. 여기 x축, 여기 y축이에요. 자, 이때 현재 라지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ftdt로 정리합니다. 자, 뭐지 이거? 이름 알라고?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 됐니? 해야 되는 일 두 가지. 라지 f의 무엇은? 0은 얼마다? 0이다. 두 번째 미분해야겠죠. 라지 f 프라임은 뭐다? 스몰 fx다. 그럼 이제 드는 생각. 나는 라지 f에 무슨 함수를 제시를 했고 도함수를 제시를 했고 라지 f0가 0이라는 것은 도함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무슨 상수도 결정했다? 적분상수도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fx 지금 한 주식으로 구할 수는 없죠. 최고차원 기술하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대부분은 구해지긴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야. 어쨌든 도함수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줬으니까. 그럼 난 이 밑에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일까? 라지 f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죠. fx가 라지 f의 도함수니까 얘가 라지 f 프라임 x라는 생각이에요. 이해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f0, 라지 f0라는 것의 의미는 이 라지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0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데 함수값이 0인 걸 우리가 무슨 축의 위치라고 볼 수 있을까? 그치, 얘는 그래서 x축 위치의 결정 요소가 된다 라고 인지를 하자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윗끝 아래끝 같도록 한 x값 나오면 항상 0 나올 거니까 축의 위치를 결정 지으는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 라지 f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봅시다. 0 이전에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도함수니까 이거 도함수니까 부호판을 이렇게 가야지. 됐니? 네. 그럼 0 이전에 감소를 쭉 하고 있다가 접속력이 0 됐다가 뿔자부터 또 뭐하지? 감소. 그러다가 3에서 뭘 가지는 거고 소를 가졌다가 이후에 뭐한다? 증가하면서 6에서 뭘 가진 다음에 대를 가진 다음에 이후에 다시 뭐 하겠다?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라지 fx 그래프가 되고 그럼 여기에 무슨 축을 그려야 돼? x축을 그려야 돼. 그럼 x축을 그리는데 그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0인 곳에서 x축이 생긴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 x축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 얘가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의 크기는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럼 얘가 있잖아 지금 쌤이 그린 거는 감소를 더 많이 하고 증가는 조금 더 적게 한 그림인 거지. 자, 한마디로 요 면적을 쌤이 라지 S라고 요 면적을 라지 T라고 둔다 치면 쌤이 그린 그래프는 S랑 T 중에 누가 큰 걸까요? S가 더 큰 거지. 더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간 그림인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S랑 T의 현재 면적은 크기 구분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럼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인 거야. 그럼 S랑
t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때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s랑 t가 같을 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럼 s만큼 감소하고 고정한다 치면 같을 때는 여기에 그래프가 딱 뭐하는 상태 다시 x축에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반대로 s랑 t를 비교했을 때 t가 좀 더 크면요 증가한 양이 더 많은 거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뚫고 지나가면서 교점이 몇 개가 더? 2개가 더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변화 관계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면적량은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자 기억에 라지 fx는 s는 3에서 극소를 갖는다. 참이에요? 원칙이에요? 참이죠. 자, 니은 x가 3보다 클 때 함수 fx의 최대값은 라지 f 6이다. 참이에요? 원칙이에요? x좌표가 3보다 큰 범위니까 3보다 큰 구간 내에서만 fx를 봤을 때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긴다? 아 맞아요. 6에서 생기는 거 무조건 맞다. 그치? 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라지 fx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다. 맞아요? 틀려요?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보니까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봤을 때 라지 fx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어떤 위치에? 큰 위치에 있죠. x축 여기에 생겼으니까 디귿도 맞다가 되는 거고. 됐지? 이해. 자, 라지 fx = 0이란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론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세 개를 가질 때도 있고 s랑 t가 같으면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s가 t보다 더 크면 몇 개의 실근밖에? 하나의 실근밖에 안 생기니까 얘는 항상 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면적만큼 변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짧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교를 시작합시다. 과제 정할게요. 과제는 개념을 이제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넓이에 대한 설명 가기 전에 기본적인 정적분 계산하는 거 끝이 났거든. 우리 쌓여있는 연습 문제가 지금 총 3파트야. 그래서 쌤이 요거 뒷시간에 그 연습 문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정해줄게. 알겠지? 실력업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꽤 어려운 내용도 있거든. 그런 거 잠깐 킵할 거는 킵하고 기초적인 내용도 먼저 해나갑시다. 됐죠? 고생했습니다. 지금 뭐가 쌓였는데요?